자, 볼게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 보시면 얘도 지수 함수랑 똑같습니다. 적용시키는 거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y는 로그 예를 들어서 2의 x다 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이 x가 진수이다 보니까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양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0이죠. 그래서 1,0을 지나고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좀 가로로 눕는 형태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 로그 2의 x라는 것의 정의역은 얘는 정의역이 중요한데 정의역은 항상 진수 조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혹은 뭐 x가 2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 개념부터 보면 점근선이 이제는 세로 점근선이 나와요. 지수 함수랑 다르게 세로 점근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x라는 것은 세로 점근선 x는 0이라는 것을 점근선으로 갖고 즉 y축이라는 걸 점근선으로 가져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점은 누가 될 거냐? 정점은 요 지점이 바로 정점이 되죠. 얘가 정점의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의역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로그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도구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의역은 진수 조건 이용해서 접근하면 된다 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은 어떤 점근선이 생길 거냐면 세로 점근선의 형태가 생길 거다. 자, 세로 점근선의 형태가 생기는데 그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x는 자, 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되냐면 얘는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 값. 그래서 요 함수 같은 경우도 x가 진수인데 0으로 만드는 x 값은 0이죠.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점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정점의 좌표는 얘는 진수를 1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해요. 진수를 1로 만드는 x값. 그리고 진수를 1로 만드는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때의 y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의 측면에서 따져보면 증가할 때는 언제가 증가하냐면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반대로 감소함수 형태라면 감소함수는 밑이 1보다 작다면 당연히 0보다는 클 거고 1보다 작다면 감소함수 형태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모양 있죠? 모양. 그래프의 모양. 모양은 마찬가지로 총 몇 가지? 네 가지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기본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기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를 y는 로그 a의 x라고 하고 요때 a는 당연히 1보다 클 거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요 함수를요 x축 대칭을 시킵니다.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하나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애는 x축 대칭을 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a라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어떻게까지 써지냐면 로그 a분의 1 x라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뒤집어져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y축 대칭을 시킵니다. 자, y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고, 자, 요 주황색의 식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써지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게 있어요. 요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얘를 음수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양수라는 것이 될 거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양수예요, 실제로도. 왜냐면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 자체가 x의 범위가 음수 범위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 같은 걸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자리는 전부 다 뭐예요? 양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생길 거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거. 자, 그래서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모양을 판단하실 땐 누구를 봐야 되냐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바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넘기셔서 36번을 먼저 가볼게요. 유형 36번 보세요. 자, 방금 전에 공부한 걸 가지고 바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의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번에 y는 로그 2분의 1 하고 2x 마이너스 1 하고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의역부터 찾아볼게요. 첫 번째, 자,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면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커야죠? 그죠?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정의역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찾아볼게요. 자, 점근선은 x는 얼마라고 그랬어? 진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점 갈게요. 자, 정점의 좌표는요. 정점의 좌표는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진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1. 그죠? 그럼 진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얼마? 1,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1이면 로그 값이 0이니까 y 값은 3밖에 안 남겠지. 그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찾아놓고 그래프 그리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점근선이 x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1,3이니까 뭐 이 정도 잡고 이쯤으로 잡을까? 1,3 이렇게. 그러면은 1 여기가 3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갑니다. 모양 이거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마이너스가 빠지면 그래프의 모양에서 요거 중에 무슨 색? 초록색 그래프, 연두색 그래프.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자, 요런 함수가 나올 거고요. 요런 함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2분의 1 괄호 2x 마이너스 1 더하기 3과 같은 요런 함수를 가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런 식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x가 2분의 1보다 크다이다. 맞아요? 네. 그죠? 자, 2번 역함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역함수는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3번 갑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1이다. 맞죠? 그죠? 자, 4번 점 1,3을 지난다. 여기 1,3 지난다. 정점. 맞네요? 1,3 맞고요. 5번 볼게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 또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요. 이거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죠. 틀렸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역함수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옆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볼게요.
자, 35번을 보시면 잘 봐. 평행이동 관련한 문제인데 35번 문제 보시면 y는 로그 2의 8x-24 플러스 3의 그래프는요.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y는 로그 2의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까지 써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얘랑 비교를 해야지. 자 y는 갑니다. 로그 2에 8x-24니까 8로 묶어. 모양을 맞춰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에 뒤쪽에 3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곱셈이잖아. 진수끼리. 그럼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얘 쪼개보면 이렇게 되네. 로그 2에 x-3 되고요. 더하기 로그 2에 8이다 라고 쪼갤 수가 있고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써지죠? 그럼 로그 2의 8은 얼마였어요? 3. 그러면은 3이랑 3이랑 더하니까 얼마? 6 해당되겠네. 따라서 위, 아래 모양 맞춰줬으니까 비교하시면 A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될 거고 B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6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A랑 B를 더하면 답은 얼마? 9.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밑에 체크 96번이 있을 거예요. 체크 96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한번 해보세요. (96번) 답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와? 자 봐봐. 로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점 C, B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그대로 써볼게요. 자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로그 그 다음에 요 자리가요 a x 대신에 x-a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뭐가 돼? 로그 5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자, 요 그래프가요. 어딜 지난대요? 10, B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 10이랑 B를 대입하면 B는 로그 10-a가 되고요. 더하기 로그 5다 라고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고 나서 약간의 이제 흔히 말하는 일치정지 여기서부터 미지수 2개네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없네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자 보세요 원칙대로 하면 쌤이 이건 수투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건데 원래 모든 수학에서의 원칙은 미지수의 값을 구하려면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연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2개다. 그럼 식도 2개가 필요하고 미지수가 3개다. 그럼 식도 몇 개? 3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처럼 끝이야. 아무리 문제에서 준 거를 내가 다 써봐도 식이 모자라. 그러면 그때 뭘 보냐? 내가 구해야 하는 식을 보세요. 되게 좀 치사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치사하면 치사한데 A랑 B 줘놓고 A, B를 꼭 다 구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얘를 합쳐요. 얘를 합치면 로그 50 마이너스 5a죠? 이렇게 써지죠? 이게 뭐야? b지? 그지?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의 b제곱은요. 50 마이너스 5a죠? 그죠? 5a 넘기세요. 그럼 뭐 나와요? 5a는 더하기 10의 b제곱이 얼마야? 50 나오죠?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잖아. 답이 이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럼 물어봐요. A값 뭐예요? 몰라요. B값 뭐예요? 몰라요.
뭔 알아요? 이건 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 수학원 상에서 배우는 거죠. 이런 거다. 문자의 개수가 10보다 많은 거. 그러니까 A가 결정되면 B도 결정되고 A가 또 다른 숫자 들어가도 B가 또 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의 개수가 어때?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가능한 해의 개수가.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문제를 풀다 보면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구해야 하는 식을 봐서 아예 각각의 문자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자의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덩어리째 구하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식의 변형에 대한 측면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왔어요. 54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55페이지. 자, 55페이지 밑에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밑에 보면은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역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역함수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운 건데 고1 때 배운 건데 지금 공부하는 거는 사실 역함수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게 좋아요. 지수함수라는 것과 로그 함수 사이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예요. 두 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 오케이? 자, 두 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를 살펴보면 이 두 함수는 역함수다라는 결론까지 나와요. 역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볼게요. 잘 봐. 만약에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자, 쌤이 쌤한테 수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역함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가 바뀐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를 살펴볼게. 일단은 식을 좀 바꿔보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xy 위치를 바꿔보시면 그대로 쓰면 x는 a의 y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 위치 바꾼 거예요. xy 위치를. 그죠? 그럼 역함수예요. 역함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냅두면 식이 안 이쁘잖아.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요걸 살짝 정리를 한 결과가 뭐냐면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고 얘가 그럼 진수 자리에 해당되는 친구가 돼서 y라는 것이 로그 a x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얘랑 얘는 똑같은 표현이고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랑 얘도 역함수 관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함수를 분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점 이런 걸 했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정의역부터 볼게요. 얘 정의역. 얘 정의역 뭐야? 실수 전체죠. 그죠? 얘 치역은 뭐예요? 이렇게 치역. y가 0보다 크다죠.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x가 0보다 크다죠. 실수, 치역은 y는 실수 전체죠. 그게 쌤이 말하는 x와 y의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x가 실수 전체였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y가 실수 전체로 바뀌죠. 여기서는 y가 0보다 컸는데 여기서는 x가 0보다 커지는 걸로 바뀌죠. 정점도 볼까요? 정점의 좌표 0, 얼마? 1이죠. 얘는 1,0이죠. x, y의 위치가 서로 어때요? 바뀌잖아요. 이게 역함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역함수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잘 봐. 역함수라는 것은 x와 y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x라는 것과 y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정의역과 공역이거든.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인데 그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뀐다? 그러면 그 함수에 따라오는 특성들도 전부 다 x, y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럼 이런 뜻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x축 대칭이잖아. 역함수는 y축 대칭이 돼요. 이런 뜻이 된다. 오케이? 얘 점근선이 뭐였어? x축이었죠. 얘 점근선이 뭐가 돼? y축이 된다. 그러면 그 이론의 근거, 이 밑에 깔려있는 기본 이론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y는 x 대칭이라는 거예요. y는 x 대칭을 하기 때문에 x라는 것과 y라는 것의 위치가 전부 다 바뀌게 돼서 해당되는 함수의 특성들, 정의역, 치역, 공역, 점근선, 정점, 대칭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방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배우는 것만 가지고 지금 요 단원에서 중요한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들 적분 같은 데 가시면 적분에서 역함수 적분해요. 역함수를 적분한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때는 그때 뭘 이용하냐? 이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이성.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볼게요. 이런 성질 때문에 y는 x라는 것 때문에 파생된 게 첫 번째 이거죠.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 fa가 b입니다. 그럼 fa가 b면 얘랑 똑같은 표현은 뭐냐면 두 개의 똑같은 표현은 f 역함수 b가 a다라는 거예요. f 역함수 b가 a. 됐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수화해서 한 건데 자 y는 x라고 이렇게 놓고 요쯤을 내가 a, b 라고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지난다고 해볼게. 그래서 얘를 f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잘 봐. 이 a, b라는 점을 y는 x로 대칭을 시키면 요 정도로 와서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돼서 요 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럼 잘 봐. 요 함수를 대칭시킨 점. 그럼 내가 이 점을 임의로 잡았어. 그럼 이 점을 대칭시키면 이쯤에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모든 점들이 y는 x로 건너가서 점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 주황색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전부 다 y는 x 쪽으로 건너가서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 자체는 이거죠.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fx라는 점이 만약에 이 점을 지난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역함수는 무조건 누굴 지날 거다? 얘를 대칭시킨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 y는 x라는 대칭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y는 x라는 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거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면, 교점이 생긴다면 그 교점은 무조건 어디밖에 없다? y는 x에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얘랑 얘를 연립한 결과가 결국 얘랑 파란색의 그래프를 연립한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 y는 x 대칭이라는 성질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먼저 적용을 시켜볼게요. 어딜 보시냐? 61페이지에 39번 보세요. 61페이지에 39번. 자, 유형 39번을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해요. fx라는 함수가 3의 x-1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런 함수래. 그랬을 때 요거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g의 3분의 4, 그 다음에 g의 얼마? 10. 요거 두 개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봐. g의 3분의 4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원래 역함수, 로그함수로 바꿔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긴 돼요. 나오긴 나와요, 답은. 왜냐면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역함수 자체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거 A라고 놔봐. 이거 A라고 놓으면 얘의 역함수가 이거니까 이거 위치 바꿔주면서 정리하면 FA라는 것이 뭐다? 3분의 4다라는 이런 결론까지 나온다. y는 x 대칭에 의해서. 그래서 FA가 3분의 4니까요. 3의 A-1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이 얼마? 3분의 4가 되고 얘 넘어가시면 빼기 1로 바뀌어서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3분의 1이 나오니까 요거 만족하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0이다. 이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되나요? 마찬가지로 얘도 직접 구하지 말고 이렇게 B라고 놓고 계산하면 FB라는 것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3에 B-1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얼마가 된다? 1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 B라는 값은 얼마가 나온다? 3이다. 이렇게 돼서 A값, B값 더하면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푼다. 이게 이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네,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에 100번 봐봐. 체크 100번. 자, 60페이지에 체크 100번을 보시면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x라는 게 2랑 4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8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 함수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진대. 그래서 얘를 y는 로그 2의 8x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보이시는 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로그 2의 x에 3을 더한 거. 그러면 밑에 함수 봐봐. 밑에 함수는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되어서 얘네 둘의 관계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색
한 이동한 함수다예요. 평행이동이죠. 그럼 평행이동의 핵심은 뭐야? 우리 그 모양이 같다죠. 그죠? 모양이 같다. 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동일선상에서의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 3이다. 길이 차이가. 얘도 얼마다? 얘 3이다. 그럼 문제 봐.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을 여러분들한테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교육과정을 잘 떠올려 보시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뭐밖에 없었냐? 원밖에 없었습니다. 부채꼴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대로 푼다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입니다. 그럼 나중에 미적분 가면 지수로감수 적분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건 수원인데 뭐지? 이런 거죠. 자, 이런 스타일 문제는 무조건 잘라서 오려 붙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가 결론이에요. 이거는 약간 수학에 대한 개념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입시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을 왜 배워? 여러분 지금 이 황금 같은 방학 때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왜 배워요? 수학을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막 못 버텨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막 자기 전에 막 자고 있는데 막 설레요? 아, 내일 수학하는구나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러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죠? 무슨 우리가 지금 진리를 탐구하나요? 응? 인류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그죠? 개인의 뭐 욕심을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진리에 대한 탐구 대학 가서 하시면 되죠. 그죠? 서울대 뭐 있잖아요. 베리 모시기 그거 있잖아. 서울대 보면 막 해가지고 라틴어로 써져 있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알겠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안 하는 거야? 대학 가려고. 그럼 입시 수학은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뭘 잘해야 돼요? 시험 잘 봐야죠. 점수가 잘 나와야죠. 어떻게 보고? 그죠?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물 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잘 봐. 안 배운 거란 말이야. 이런 넓이를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적분에 가셔서나 배울 거라고.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자는 거야. 야, 설마 이걸 진짜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고 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좀 수학을 편하게 바라보세요. 편하게. 뭔가 좀 어렵고 괜히 뭔가 좀 멋있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안 배운 걸 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니네가 풀게끔 내긴 한다고. 안 그러면은 문제 자체가 시험 낸 사람이 바보지. 잘못된 거지. 야, 풀 수 없는 걸 내. 배우질 않았는데 내. 그지? 생각해봐.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뷰 테스트 냈는데 10문제가 다 배운 적이 없어. 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씨발 이러면서 모르겠지. 그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옮겨 붙여서 평면 도형, 니네가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푸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신에. 알겠죠? 그냥 잘라서 갖다 오려 붙여서 평행사변형이 됐건 직사각형이 됐건 정사각형이 됐건 직각삼각형이 됐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넓이로 만드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끝났죠. 이거를 그대로 옮겨 붙여요. 이걸 그대로 옮겨 붙이면 여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이 넓이는 세로가 3, 높이 여기가 2인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이니까 답 얼마? 6. 이렇게 가는 거로.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옮겨 붙여도 되냐?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붙여도 딱 들어맞는 이유는 근거는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그렇게 야매만 가르치진 않아요. 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늘 평행 이동이라 그래요. 평행 이동은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62페이지에. 그죠? 이것도 뭐랑 똑같을까?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한 거.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습니다. 방식은. 출제되는 것도 똑같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뭘 풀어볼 거냐면 41번 보세요. 유형 41. 자, 절반. 유형 41번 보면 y는 로그 2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에 써진 게 로그 2에 x 마이너스 2라고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합칠 거거든요. 자, 합치기 전에 근데 로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항상 진수 조건을 꼭 고려해라. 진수 조건을 봐라. 그래서 늘 쓰고 시작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만족을 시켜야죠. 둘 다. 그럼 둘 다 만족을 시키니까 얘는 어떤 범위가 나올 거냐?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라고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곱하기 x 빼기 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요 네모친 부분이 이제 합성함수 형태죠. 2차 함수 형태가 들어갔어요. 근데 함수 전체를 봤더니 밑이 2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죠. 로그 함수가. 그죠? 증가함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전체 값의 뭐?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증가함수려면 이 전체 네모 자리에 들어가는 애도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지만. 즉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가장 커야지만 전체 함수값도 뭐가 되는 거야? 가장 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최대값만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함수 나오죠? 되나요? 아닌가? 플러스 6x구나. 6x인가? 플러스 2x. 네, 맞죠? 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되고요. 플러스 1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x값의 범위가 뭐야? 2부터 4까지라고. 이렇게 구해놨죠. 그러면 2차 함수. 뜨드드드득 x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최대값을 1이겠죠. 2부터 4까지. 최대값이. 즉 이 네모에 들어가는 가장 큰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리. x가 뭐일 때? 3일 때. x가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최대값 0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죠. 로그 2의 1이니까 0이죠. 그죠? 이 네모가 1인 거고 로그 함수의 최대값은 로그 2의 1이죠? 그러니까 0이 돼야죠.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뒤쪽도 보시면은 이제 42번은 똑같이 뭐야? 치환해서 그냥 푸시라는 거예요. 치환해서 그냥 푸시라는 거고. 자, 43번을 한번 볼게요. 43번. 간단하게. 43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지금?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해줄래? 라는 거지.
그러면은 문제의식이 자 x가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자 y는 이 자리에 써지는 게 2 더하기 로그 3x 이렇게 되겠죠. 로그 3의 9x요. 정리하시면 더하기 뒤에 로그 x분의 81이죠. 그죠? 로그 x분의 81. 그럼 로그 x잖아. 어때? 미치. 다르네? 근데 81 보면 81이 3의 뭐야? 4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로그 80, x의 81이잖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 4 곱하기 로그 x의 3이야. 이렇게까지 해놓고 얘는 3x고 얘는 x3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역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 로그 3x 더하기 4 곱하기 로그 3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 이렇게까지.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두 개 곱했을 때 사라지는 형태가 산술기하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산술기하 써보면 요만큼까지 2배 루트 얘랑 얘랑 곱해요.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얼마? 4. 근데 뒤에 2가 있죠?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로그 함수가 끝났고요. 자, 금요일까지요, 여러분. 오늘 뭐 별도로 프린트 숙제는 없고 금요일까지 그 68페이지까지 알겠지? 수원은 금요일까지 68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수는 많지는 않은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3, 124는 풀지 마세요. 맨 뒤에 68페이지 123, 124는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두 문제가 좀. 그래서 그거는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자, 7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방부등식 나올 거거든. 방부등식은 간략하게만 정리할 거예요. 지수랑 로그 방부등식은. 뭐 함수에서 파생된 내용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좀 봐도 되니까 간략하게 정리할 거고 금요일날 이제 오시면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랍니다. 알겠죠? 삼각함수를 할 거예요. 드디어. 오케이. 네, 10분 쉬었다가